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프스 여과장치가 8번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는데요. 우리 당의 이정문 의원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보니 4번이나 더 고장이 났던 게 발견된 겁니다. 그 4번이나 더 고장난 것도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쿄전력이 준 자료만 가지고 딸딸딸 읽었던 대한민국 정부, 이 사람들 모두 다 책임져야 합니다. 4번이나 더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내용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거르지 못한 모든 핵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매일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일일 브리핑이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앵무새처럼 읽어대고 있었던 건데요.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알프스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14일 정부에서 도쿄 전력으로부터 그간 사고 이력 그걸 좀 받은 바가 있고 그게 국회에도 자료가 제출이 됐고 아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3년 6월 설치한 이래로 지난해 한 7월까지 걸쳐가지고 한 8차례 고장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찰단이 직접 가서 그쪽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고요. 따라서 그 팩트는 보도된 내용이 맞습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거르는 다액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가 지금까지 8차례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이런 고장은 8건뿐만이 아니라 4건이 더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정말 꼼꼼히 검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이 보내준 자료를 그저 발표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다액종 설비 알프스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4차례 고장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알프스 설비는 ABC 3계열이 있고 각각 하루 250톤의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받은 자료엔 2014년 3월 알프스 B계열에서 필터 고장으로 탄산염 유출이 한 차례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쿄전력이 고장 당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다른 기기인 A계열과 C계열에서도 각각 2차례, 한 차례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정부는 2020년에 알프스 B계열에서 여과수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A계열에서도 같은 고장이 한 건 더 있었던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고장 사례는 모두 일시적으로 오염수를 걸러내지 못한 경우였는데요. 이런 사실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였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몰랐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측 말만 듣고 부실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이 주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읽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검사공천 없다. 검사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용산의 뜻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공천하겠다, 검사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수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 욕심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또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필요할 때 서로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 의견 주고받는 걸 어떻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거기에 어떤 사심이 개입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총선에 이길 수 있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의 나름의 그런 큰 틀에서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검사공천이 없을 것이라는데 용산의 뜻도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또 목청을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처구니 없게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치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이제는 대놓고 정치 선거에 개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 대표는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 대표는 용산이 5도에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박힐 거라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천룰 개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하면 결과는 우수한 것이다. 사람이 문제라는 우문 현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불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더 두고 봐야 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지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었는데요. 지금 이들이 대놓고 벌이는 일들은 지금 당장 탄핵을 시켜도 모자람이 없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기술자가 정권을 잡으니 헌법도 유린되어지는 건가요? 모렴치를 넘어선 파렴치, 이게 이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의 자필 메모에 기록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액은 2억이 넘고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회사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까지 합치면 불법 정치자금 금액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 본질적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탈당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장 탈당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위장 탈당 쇼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던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황보승희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무척 화끈거려야 정상일 것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가상화폐 투자는 개인이 한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죄가 있다면 개인이 엄격하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하여 민주당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이미 국민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님, 황보승희 의원 사건은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황보승희 의원의 탈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위장 탈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보승희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당대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 등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보도된 상황에서 황보승희 의원 한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잘라내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기자에게 한 말을 다시 반복한다고 의혹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거명되는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부동산 개발업자와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실토해 주십시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다면 황보승희 의원의 탈당은 부동산 개발업자 공천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탈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의 결단을 위하여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총선 출마를 위해 부산에서 가장 번화가인 서면 빌딩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이미 내걸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급하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특수관계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총선을 준비한다는 것은 부산 정계에서 이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황보승희 의원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접대를 받고 로비를 받았다면 부동산 개발업자 국민의힘 공천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황보승희, 김연아, 박순자, 하영재, 자기 당 전현직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은 완전히 모른 척하면서 상대당만 공격하는 국민의힘.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유해창 대통령 후보의 불법 대선 자금 10분의 1이 넘는다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맹비난했던 뻔뻔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찻대기로 돈을 받는 등의 중범죄를 수시로 저지르면서 상대당의 잘못이 드러나면 수구거대 언론과 손잡고 상대당을 내로단물 당으로 난도질해온 국민의힘. 뼛속까지 진정한 내로단물 땅 국민의힘을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